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젯밤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82,700달러까지도 올라갔었다가 잠시 또 숨고르기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약간씩 밀리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 시장 굉장히 탄탄하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르는 것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빠질 것에 대비해야 되는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얘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전쟁 종식 합의에 다가가나 싶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국제유가도 7%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또 합의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다음 주에 있을 방중 일정 전에 합의가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꺼낸 터라 합의가 정말 조만간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늘 그랬듯이 언제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란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5월부터 슬슬 조금씩 우리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 있죠. 그렇다면 하반기를 대비해 봤을 때 어떤 코인이 가장 유망할 것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 안에서의 솔라나를 조금 더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의 자금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도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태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점차의 위험 자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점차 나아지는 또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우리 시장에서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유망 코인이 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솔라나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전송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사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간 거래량을 보더라도 과거에 연간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RP입니다. 장기 법적 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사업 확장이 용이해진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국제 송금 네트워크의 핵심 자산 역할을 이 XRP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체인링크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부터 탈중앙화 AI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체인링크죠. 지난 4월에는 또 대규모의 매집 움직임도 나타났기 때문에 현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유망 코인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 솔라나를 두고서는 선물 시장에서의 약진이 지금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으로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솔라나를 두고서는 선물 시장에서 강세 베팅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라나의 미결제 약정이 24시간 동안 7% 넘게 급증했는데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건 이 레버리지 노출이 확대가 되고 신규 포지션 진입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래 활동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살아나고 있구나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24시간 동안의 청산액을 보더라도 숏 포지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펀딩비까지 양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의 수요가 확실히 는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90달러 탈환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솔라나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까지 할 수 있을지 솔라나를 중점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약간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이 비트와 이더 사이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0.28% 상승하면서 8만 1,0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더리움이 약간 0.5%가량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XRP도 0.7% 상승하면서 1.4달러 위로 올라온 이후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유망받는다는 솔라나 2% 넘게 이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메이저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알트단에서는 곳곳에서 짙은 녹색을 띈다는 것도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죠. 확실히 튀어오르는 코인이 조금씩 많이 생겨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양한 전략들 같이 세워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 시간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심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3대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대 이슈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래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5월 달부터 우리 정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우리가 출발 시점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방향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심훈 전문가님이 자타공인 오늘의 코인의 기장님이신 만큼 어디로 방향성을 잡아주시는지 같이 한번 탑승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태까지도 방향키를 너무나도 잘 잡아주고 있으십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히든 코인들이 날이 갈수록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특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히든 코인이 요 근래에는 가장 또 크게 오름세를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엔소 같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네. 이제 히든코인 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8일 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33%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보면은 53%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은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조정을 주고 있는 이 시점인데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조정을 주고 눌림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서히 다시 한번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 2월 달에 말씀드린 엔소 같이 135% 정도 이상의 수익을 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가 그 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방에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그 타점 다시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제2의 엔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팬들이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고점 기준으로는 50%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여기에서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눌림목에서의 타점이 어디일까 참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의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지나간 것 같은 팬들도 다시 한번 기회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을 100%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히든코인만 말씀을 드렸지만 팬들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전문가님이 쌓아오신 히든코인이 상당합니다. 여태까지의 합계 수익률, 이 누적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이게 거의 올해 들어서만 쌓은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우선 저만 따라오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거의 40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셨을 거고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거의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20% 이상 넘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 꼭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끝에 다시 한번 히든코인 말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도 꼭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20% 올라가는 코인 나도
나도 내 보유 코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적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거를 익절까지 연결을 하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수익의 끝이 아니죠. 거기에서 정말 정리를 하고 나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매도 타점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확실한 타이밍에 매도 타점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여태까지 놓치셨던 수익률이 이만큼이나 되니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까지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히든코인부터 만나봤고요. 이제는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부터 우리가 조금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을까요? 우선은 뭐 전쟁이라는 허들은 이제 뛰어넘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약간 높은 허들이 아니라 뭐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작은 돌멩이 정도로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냥 묻혀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4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6%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0 종목 정도 올랐었고 나머지 한 700 종목 이상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편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갔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코인 시장이 서서히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부터 고래들의 움직임을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네. 그리고 간간히 하루에 뭐 1조 원 이상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고래들이 철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고래 등에 올라타게 된다고 하면 네. 고래가 한 100%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한 70에서 80% 정도 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허들 같은 경우에 전쟁은 어차피 끝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뭐 이전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한 9월 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9월 달까지 가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원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5월 달 정도 끝나지 않을까. 왜? 중국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의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죠.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있는데 이 정상회담 전에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서가지고 중재자로 나서게 된다고 하면 미국 꼴이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합의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프닝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 조금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심스럽게 또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꺼낸 만큼 다음 주까지 무언가에 조금 진전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조금 키포인트를 맞추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허들은 이제는 조금 낮아진 전쟁과 관련된 얘기로 나눠봤고요. 2차 허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될 것 같은데 이 클래리티 법안도 이제는 양 당이 합의를 도출을 했다. 이렇게 지금 호재로도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이 합의를 했고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은행 쪽에서 반발을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양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고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죠.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도 올해 안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 정말 강한 불쏘시개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고래들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고래들의 매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왔거든요. 네. 오늘도 얼마만큼 고래들이 매수했는지 4월 달과 5월 달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건데 4월 달과 5월 달에 비교해 보면 5월 달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달 얼마만큼 들어왔고 어떤 코인들을 매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시장을 조금 둘러싸고 있었던 노이즈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지긋지긋한 클래리티 법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도출을 해낸 만큼 속도가 붙으면서 통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래들도 선제적으로 움직여왔다 얘기를 하시니까 잠시 후에 고래들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마지막 3차 허들, 이제는 정말 눈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 케빈 워시 의장과 관련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의장이라고 표현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좀 뭔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케빈 워시가 지금 추구하는 게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게 총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물가 관리, 이거는 인플레이션 2% 잡겠다. 이거는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그렇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상자산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뭐 호재거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잘 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 독립입니다. 연준 독립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케빈 워시를 지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암암리에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 4번째인데 미래 성장이거든요. 케빈 워시가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금리는 인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금리 인하가 되고 양적 완화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6월 달에 케빈 워시가 제일 첫 번째로 금리 결정을 할 때 그 금리 결정 이후에 과연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와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섞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분명 우리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허들이 모두 다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2024년 10월, 11월, 12월 달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에서 3가지의 허들을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3가지가 그 이전보다도 확실히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빈 워시가 의장직에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물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뭐가 달라질 리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6월에도 금리가 당장에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 케빈 워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때에 대한 맞춤 전략들도 저희 방송 통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허들과 관련된 우리가 조금 넘어야 되는 산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고래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고래 반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수익을 참 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어떤 흐름일까요? 우선은 고래들의 매수세가 4월 달에 거의 한 468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순매수만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매도는 네. 빼고. 왜냐하면 매도가 개인과 뭐 고래들의 매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아무리 온체인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쵸. 찾기가 좀 어려운데 4월 달 같은 경우에 한 468조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보니까 5월 7일이죠. 7일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160조가 들어왔습니다. 와. 그러면 4월 달보다 5월 달에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허들 모두 다 해결될 것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서서히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 그 장대 양봉을 뽑아낼 때 그때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우리 XRP를 예를 들자고 하면은 네. 그때 7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딱 보면서 올라가네 하다가 2400원 올라갔습니다. 진짜 올라가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3000원, 4000원대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금 잡아야 될 때입니다. 서서히 분할 매수로 잡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고래 등에 올라타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래가 100% 수익을 낼 때 우리는 70에서 8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지금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힌트를 잘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고래들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고래들을 따라서 우리도 분할 매수하는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이 차트의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라인도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라인에서 분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세심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차트 흐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도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많이 담아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번 눌리는 것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좌측 지금 차트의 좌측을 보면 음봉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이제 매물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고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 눌림목대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선 위로 올라와 있고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이 굉장히 크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6월, 7월 달까지는 1억 4천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그다음에 XRP 정도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조금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비슷한 흐름들이지 않을까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보다 조금 약하긴 하죠. 지금 현재 보면 수익선에서 거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선은 전고점을 뛰어넘은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마도 8월 달까지는 490만 원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를 좀 보자면 2,300원과 2,400원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눌림목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수익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2월 15일 같은 그런 거래량이 한번 터진다. 그러면 단기간에 2,200원이나 2,300원 그러니까 2,400원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월 15일에 똑같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 된다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XRP는 2월 15일 같은 물량만 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도지코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밈코인들이 활기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나 시동 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앞전에 제가 고래들이 매수하는 코인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뽑아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도지코인이 7, 8위에 맞아요. 위치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7, 8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끔 가다가 시바이누와 페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밈코인의 대장주들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고개를 확 들었죠. 들고 나서 173원 제가 정고점 딱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173원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눌림목 다 가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TF에서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ETF 막 상장했을 때 자금이 들어오다가 아예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높은 녹색의 그래프가 보이죠. 그 그래프가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간간히 들어오고 있지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충분히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페페 정도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밈코인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이 더 궁금한데요. 어떤 코인일까요? 예, 오늘의 히든코인도 마찬가지로 마법 차트 충족하고 있고 정고점 조정하고 있고 수익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한 30
3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여러분들 공방에 오시면 누구보다 빨리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팬들과 같은 그런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모티콘이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코인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팬들 놓치셨던 분들은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